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 중소기업 사이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소기업들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미국 독립기업연맹은 지난달 중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가 전월 대비 8포인트 상승한 101.7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2021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더불어서 중소기업 불확실성 지수도 이전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대해 NFI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지난 대선 이후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더 확신을 갖게 됐다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세금 및 규제 정책, 인플레이션 압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소기업의 경제 낙관론과는 달리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레버리지 대출의 부실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4일 무디스 자료를 인용해 미국 레버리지 대출의 채무 불이행률이 7.2%까지 치솟아 2020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 환경에서 급증한 부채가 고금리 국면과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켰기 때문인데요. 매체는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은 채권 시장 대신 대출 시장으로 몰리면서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채무 불이행 비율보다 레버리지론 시장의 불이행률이 더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전일 열린 비즈니스 컨퍼런스 연설에서 통화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시기와 속도는 경제 활동과 물가 및 금융 상황의 전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경제에 대한 위험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를 웃돌면서 나중에 급속한 금리 인상을 강요받을 위험이 커진다고 덧붙였는데요. 우에다 총재의 발언으로 달러 엔 환율은 157.13엔에서 연설 이후 157.37엔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 1월이 아닌 3월로 늦춰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금리를 3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전일 3천억 위안 규모의 1년 MLF 금리를 연 2%로 동결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것입니다. 참고로 MLF는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과 함께 인민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이며 인민은행은 MLF를 통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조정합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지난 화요일 다우지수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준으로 3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M7 기업들이 모두 다 상승하는 등 기술주에 대한 투심은 지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의 상승세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발표와 동시에 나스닥 선물 밑으로 길게 꼬리를 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는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필승 전략을 나눠주시는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해선시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성탄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좀 늦었지만 은혜와 은총이 가득했던 그런 시간들 맞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올 7월 말부터 해선시대에 합류해서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2024년도 따뜻한 그런 한 해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우리 주식 주린이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뭐 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다쳐갔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말 이후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 그다음에 코인 시장으로 많이들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미국에 있는 가상 투자 시장으로 우리나라 돈이 한 100조 정도 규모가 넘어가 있는 상태고, 미국 주식 시장에도 한 150조 정도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지금 건너갔다라고 합니다. 멀쩡하게 잘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어느 날 좀 밀려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2025년도에는 우리 국내 주식 투자, 그다음에 해외 선물하는 모든 분들한테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장, 그다음에 미장도 연말장이라 좀 세력들이 쉬어가는 장이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코로나나 뭐 코로나 등등 해서 코스닥 시장이 생각보다가 좀 많이 저조합니다. 세계 증시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항상 성도권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시장의 어떤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최하위 그룹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2025년도에는 국가, 그다음 정부, 그다음에 정치, 그다음에 기업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분발해서 2025년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우리 하고 있는 파생시장 모든 부분들이 좀 세계 시장에서 좀 선두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만든 그런 규모로 좀 많이 변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들어오는 엄격한 잣대도 필요하고요. 들어온 이후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부분, 그런 부분까지 좀 정비되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한 번 더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파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투자자들이 파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 부분도 좀 이번 기회에 정비를 돼서 2025년도에는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살아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유출됐던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정비돼야 될 텐데요. 뭐 금투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장 참여들한테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요소들까지도 좀 정비가 됐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필승 가족분들은 그런데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그죠?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돈 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 잘 하셔가지고요. 그 기회를 잡아가시고 오늘 또 돈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 그다음에 멘트 하나 해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소스를 드릴 테니까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요. 그 기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크리스마스 연휴이다 또 연말이다 해서 현재 벌써 또 바캉스를 떠나신 분들, 증시를 떠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연말과 연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연말 연초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특히나 우리 필승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화요일 미국 나스닥 선물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1000포인트 정도의 또 조정이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시장을 꿰뚫어 보는 해안을 잘 가지고 계신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필승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선물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나스닥이 1% 넘게 상승하자 나스닥 선물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일봉상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와 동시에 21,907포인트까지 급격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도 재빨리 회복을 하면서 현재는 횡보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 부합권에서 횡보 중인데요. 0.31% 정도 하락한 21,96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연휴도 껴있고 또 거래량도 한산한 모습인데 그래도 기술주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식지 않는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또 추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현재 기술주에 대한 투심은 꺾이지 않는 모습인데 네, 현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일단 지난주 우리 화요일, 수요일 거쳐서 한 1000에서 한 1300포인트 나스닥 하락 이후에 좀 반등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연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위다래다 이런 부분보다는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뭐 언제든지 내가 차트만 열면은 돈 벌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갖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세력들이 좀 쉬어갈 때는 우리도 같이 쉰다. 그 다음에 매일 데이 트레이딩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하루에 3개 물량으로 매매를 하셨다면은 1개 정도로 그냥 가볍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기술주도 특히 이제 빅테크 7개의 기업 위주로 해서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난달까지는 엔비디아가 좋았다가 테슬라가 한참 따라가다가 최근에는 애플이 또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한마디로 이제 돌려먹는 7개의 기업이 돌려가는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나스닥 그다음에 다우를 좀 지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우리가 뭐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 이 투자자들이 미국 가갖고 지금 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실제 이제 꼭지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좀 그런 시점이니까 좀 안전하게 하시고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추경 매수는 안 하더라도 미국 자체 시장은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1월 20일 날 트럼프 2기 집권 행정부 출발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또 불거지겠지만 항상 이제 연초 그다음에 집권 초기에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지금 오늘 뭐 중국도 지금 이번에 3조 위안 돈 풀었잖아요, 그죠? 네. 미국도 집권 이제 초반 되면은 실제 경제 자체는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부분도 지난주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가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받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때 두 번 하면은 좀 빠진다 했었고요. 3번 하면은 좀 낮다고 했었는데 점도표상 2번 한다라니까 이제 수요일 날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연말 그다음에 연초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발 이후 조금 재정 부분으로 많은 돈 풀기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이런 부분은 좀 무뎌지겠지만 시장이 받는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호의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고 다만 내년 상반기 이후 하반기 넘어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은 한 번 정도의 큰 충격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미장을 좀 접근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현재 기술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해서 지금 나스닥 상승 중에 있지만 지금 기술주들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또 위험도 있으니 현재 시점에서 기술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트럼프 취임 전후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은 보다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상반기에는 그렇더라도 하반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시적인 또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연말에는 우리가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뭐 앞에 했던 그런 부분하고 이제 일맥 이제 상통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고 지금 산타 랠리라는 어떤 기간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이제 후해서 이제 5일하고 그다음에 연초 이틀 해서 이제 한 7일 정도를 산타 랠리 기간으로 하는데 실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게 항상 맞는 건 없어요. 우리가 모든 뭐 산탈레리가 됐든 뭐 어떤 이슈가 있어도 움직이는 부분은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어떤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니까,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정부 들어서는 그런 부분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올라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굳이 무리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눌러주면은 매수는 지금 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시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장도 만만치 않다. 산타 랠리가 됐든 내든 일단 1월 20일까지는 취임 전까지는 좀 시장이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질 테고, 그 이후에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 여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굳이 무리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셨고요. 특히나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우리가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조정이 온다면 매수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는데요. 그 날이 오늘은 혹시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한 번 지금 상태 같으면은 네. 한 번 정도 더 누를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이제 실업급여 나오면서 실제 눌러줬다가 바로 회복은 했지만 네. 지금 한 4시간 이상 지금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따가 본장 시작되고 어떻게 흐름 나올지 모르지만 시가 이후에서 지금 현재 15분 봉상에 제 차트 보시면은 지금 헤드앤숄더를 맞고 눌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 같으면은, 이런 차트 같으면은 살짝 반등하도록 하더라도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굳이 매수를 한다면은 좀 더 누른 다음에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구간에서는 살짝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항을 맞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타점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 지표가 적극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당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7개 지표가 또 적극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현재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일단 좀 더 눌렸을 때 매수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관망을 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관망 사인 드셨네요. 네, 조금 더 눌렸을 때 그때 매수인 거고 지금은 일단 개장 전까지 살펴볼까요? 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현재 주간에 이제 고점 찍고 4시 이후에 지금 시가 깨면서 내려왔었는데요. 제 OK 차트를 보고 계셨던 우리 가족분들은 뭐 저런 자리에서 매도로 충분하게 수익 되셨을 텐데, 지금 4시간 행보 차고 하는데 굳이 지금 구간에 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본장 얼마 안 남았는데 매도는 이제 두 자리를 드린다면은 오늘 시가 자리 22,050, 그다음에 위에 오늘 고점 22,111, 오늘 고점 자리 싼 거 이렇게 한번 매도 드리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22,150 정도까지는 오늘 위로 좀 열고 이렇게 매도 자리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매수는 지금 현재 오늘 저점 자리가 21,894인데 거기서 조금 더 눌러준 21,858 한 자리 하고요. 그 다음에 21,788, 21,800을 하나 매수 자리 해서 매수 자리 두 자리, 매도 자리 세 자리를 이렇게 드리고요. 얘기했던 대로 두 가격 중앙값에서는 언제든지 지지와 저항 1분봉 기준으로 나왔을 때 단타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스터님 지금 관망이지만 개장이 딱 되고 나면 일단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영향으로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더 높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뭐 위로 가더라도 좀 눌러줄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는 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2만 시가자리 시가 살짝 위가 좋아 보이는데요. 시가와 22,070 정도 이런 자리들에서 오면은 뭐 한번 짧은 손절 치고 그냥 매도 승부를 한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는 봅니다. 네. 그러면 총 매도 자리를 4개 주셨는데 그 두 개 아까 얘기했던 거 2개 정도 중간 가격 정도가 22,08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22,050하고 22,111 오늘 고점 자리랑 그다음에 22,150포인트 요 선에서 지금 매도 사인을 일단 주셨고요.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21,858이나 또 21,800포인트가 현재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필기 잘 하셨기를 바라면서 또 개장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과 동시에 전략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지난 화요일 상승했었던 오일인데요. 오늘도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개장 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35분경에는 70.73달러, 오늘의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재 0.8% 정도 상승한 70.6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크루드 오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 지표가 적극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는 12개 지표들 중에서 또 8개 지표가 매수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RSI와 스토캐스틱, 그리고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그리고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저는 매수를 들지 않으실까 싶었는데 왜 관망일까요? 장 시장 자체는 뭐 매수는 맞아요. 맞는데 이미 아까 얘기했지만 연말이라는 부분은 저는 시간적인 요소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올라가더라도 실제 지금 주포 세력들이 시장에서 조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런 장 같은 경우에 실제 출렁일 때 많이 움직여요, 위아래가.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못 따라가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런 장에서 방향이 맞더라도 다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전한 매매 하시고 그렇지만 데이 트레이딩은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마찬가지 매도와 매수 자리는 제가 오늘 똑같이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상승 곡선은 맞고 얘기했듯이 이제 중국 쪽에서 내년에 이제 3주 위안 이상의 이제 재정 출자를 하면서 내수 확대를 하기 때문에 유류에 대한 뭐 소비는 더 늘어날 것은 뭐 보이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과연 이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우리는 그냥 기술적인 분석상 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70불 73이 고점인데 70불 73에서 한 20튀기면은 70불 90 초반에 한번 매도 자리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봉상으로 좀 센 자리를 하나 찾아서 드리면은 71불 50 후반 58에서 71불 60 요 정도의 한번 큰 장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요. 확인하고 요런 자리 기다렸다 안 오면은 말고요. 굳이 오늘은 뭐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 장이기 때문에 그 두 자리 장 오면은 매도 한번 대응해 보시고 매수는 오늘 저점 자리 70불
시가 자리를 드릴게요. 시가 자리 네. 70불 20. 그다음에 두 번째 매수 자리를 69불 80 초반. 요 두 자리를 드리고 얘기했듯이 그 두 가격 중간 정도에서 지지장 나오면은 한번 자율 매매 좀 하셨으면 싶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 오일 거래량도 부족하고 또 현재 세력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려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 주셨습니다. 매도의 경우에는 70.90 초반대 그리고 또 71.58이나 71.60 선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매수 같은 경우에는 70.20이나 오늘 시가 자리입니다. 혹은 69.80 초반 선에서 대응해 보시는 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크루드 오일도 매수 매도 타점 다 짚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금 선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11월부터 지속적인 박스권에 갇힌 모습인데요. 오늘은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인 2648선 10시 11분경에 터치 후에 그 이후로는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47분경에는 2637달러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완만하게나마 또 상승을 좀 해주면서 0.27% 정도 상승한 264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골드 선물 현재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 지표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는 적극 매수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현재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골드는 왜 관망일까요? 오늘 제가 일부러 세 종목 제가 연말 그다음에 이제 해봐야 이제 원래 오늘하고 내일 그다음에 월요일 이렇게 이틀 내지 3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굳이 네. 우리가 무리하게 대응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특히 오일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제가 골드 같은 경우에도 오일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늘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오르락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하고 이제 연말 부분에 과거 경험상으로 보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이 늦으신 분들은 그냥 쉬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고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고점과 저점을 큰 폭은 아니지만 그죠? 거래량이 훅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없을 때는 실제 이제 2등하는 세력들이 시장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굳이 좀 우리가 개인들이 들어가서 다칠 필요는 없고 좀 물량 좀 줄여서 지지장 잘 보고 그다음에 차트를 좀 공부하셨다라면은 그냥 단순하게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 자리를 이제 드리면은 오늘 현재 공격적으로 한번 매도 치실 분들은 2646 정도 2646하고 2650 요 두 자리를 이제 매도 자리를 드리고 네. 매수는 우리가 좀 했다라면 그죠? 요 시가 자리는 좋은 매수 자리가 됐었겠죠, 그죠? 예. 쌍바닥 자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꼭 한 번씩 받아보시고요. 시가 자리 내려오면은 시가 살짝 깬 자리에서 한번 기준에서요 양봉 뜨면 매수 한번 받아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매수 자리는 어제 저점이네 2634 쪽에서 한번 매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점이네요. 오늘 2634 이렇게 두 자리 놓고 좀 조심해서 대응하는 그런 연말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시가라면 2,638달러 선 얘기를 해주신 거고 또 오늘 가장 저점이 2,634선도 좋아 예, 보인다라고 예, 예. 얘기해 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골드 선물의 경우에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유념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2,646달러나 2,650달러가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 자리인 2,638선이나 오늘 저가 자리인 2,634선이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이렇게 바로 제가 또 물어보면 딱딱 이렇게 타점을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 비법이 바로 마스터님의 OK 차트에 있는 거죠? 예, 공부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오고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가 준비하고 공부하신 분, 그 공부한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수익 나고 돈 버는 게 이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인 것 같아요. 안 하고 돈 벌고 덜 하고 돈 벌고 하는 그런 거는 나만의 어떻게 욕심이지, 우리가 진짜 이 일을 내 사업이다 아니면은 돈 벌 수 있는 어떤 내 일로 생각하신다면은 기본적인 공부는 꼭 하셔야 되고요. 공부하는 방법도 좀 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시장 새로 뜨는 거죠. 모든 부분이 AI라는 부분으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오래전에 나왔던 기법, 일목균형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차트 이런 부분으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매매에 필요한 그 부분만 반복해서 그죠, 내 거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OK 차트, 그다음에 필수형 매매 기법은 세 가지로만 형성돼 있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방향하고요, 진입자리, 그다음에 손절과 손익비 매매, 이것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고요. 그 반복해서 하면서 그거를 내 습관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해선시대하고 그다음에 지금 와서 한 5, 6개월 됐지만 그동안에 2억 가까운 돈을 버신 회원도 계시고 가족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해선시대 통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현재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매수 조건과 매도 조건, 저는 이 외에 다른 조건을 안 합니다. 우리가 알고 보이는 그 조건을 얼마나 내 거로 만드느냐, 그 시간과 공부, 노력의 싸움 차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제가 그냥 책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매매 통계, 그다음에 확률을 가지고 만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린 부분은 손절이라는 가장 짧은 손절, 그다음에 이길 수 있었을 때 내가 크게 가져가는 그런 부분으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이따 지금 현재 미 본장 시작되고 그죠?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진행하면서 오늘 매매 팁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네, 오늘 11시 30분, 우리 시간에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선물 전략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9% 정도 하락한 21,95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네, 일단은 하락으로 좀 출발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아까 얘기해 주신 그 타점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예, 뭐 방향하고 타점 그대로 유지하시고 지금 네. 현재 본장 시작됐는데 뭐 크게 반등 안 하고 지금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저항 나오고 있는데 제 OK 차트 상으로는 이제 1분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찍고 그죠? 음봉 달 때 제 기준에서는 이제 매도 치는 부분인데 현재 박스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이 구간에서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고 일단은 반등 이후에 매도 치는 조건으로만 접근하시고 만약에 제 차트를 미리 보고 계셨다면은 제 차트상에 밑에 흰색 땡땡이 있거든. 흰색 땡땡이. 이 기준에서 매수를 받고 올라가면서 지금 뭐 22,000 정도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21,990 정도에서 짧은 한번 저항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공격적으로 치실 분들은 21,990 정도에서 매도 치시면은 한번 짧은 수익 나올 수 있겠었겠네요. 21,000 지금 990을 찍고 뭐 좀 빠져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방송 듣고 계셨다면은 21,990 지금 현재 제 5분봉 차트상에 노랑 라인 하나 있죠, 그죠? 여기 저항 맞고 지금 현재 한 60틱 정도 눌러줬기 때문에 충분하게 일당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나왔으니까 그 이외의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저항 자리 기다려서 대응하시고 아니면은 오늘 연말은 그냥 좀 쉬는 그런 매매 자세도 괜찮다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 그러면 21,990포인트에서 매도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자리는 한 번 네. 더 쳐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21,990포인트에서 매도를 한번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자리 22,050이나 22,111 그리고 22,150포인트에서 매도하시는 거,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거 강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타점에 대한 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선물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또 오일하고 금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일의 경우에는 0.83% 정도 역시나 네,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쉬어가는 게 그냥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오늘도 아까 제가 드렸던 뭐 70불 뭐 90대 올라오면은 지금 현재 싼 거 70불 70대 뭐 싼 거 맞고 살짝 이제 죽었었는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뭐 눌림에서 전일 이제 고가 자리죠. 70불 43 이런 데서 만약에 우리 매매를 제 기준으로 매매하셨다라면은 이 자리가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됐을 테고 그죠? 차트를 우리가 보고 했었다라면은 네네.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여기서 뭐 대응할 필요 없고요. 기다리는 자리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70.43 아까 얘기해 주신 그 자리도 내려오면은 매수는 한 번은 받아볼 만한 자리야. 네. 알겠습니다. 아까 네. 30대 얘기했었잖아, 그죠? 예. 그 살짝 위 자리인데 뭐 한번 받아보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봐드릴게요. 네, 아까 얘기해 주신 또 매수와 매도 타점은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70.43 정도 자리도 내려오게 되면 또 그때 한번 봐보시는 거, 대응해 보시는 것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또 골드 선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선물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진짜 봉이 너무나도 짧네요. 또 거래량도 없고요. 네, 골드 같은 경우도 유효한가요? 아까 드렸던 자리 그대로 드리고 골드를 공격적으로 칠 자리는 이제 뭐 2,645 정도에서 한번 짧게 한번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아까 드렸던 자리에서 그냥 대응하시고 안 오면은 많은 흐름으로 오늘은 물량 거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무리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2,642달러 선인데 2,645달러 선이 만약에 도달하게 되면 매도 쪽으로 한번 접근. 네, 한 번 정도 예. 괜찮겠다.
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골드 선물도 아까 얘기해 주신 타점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2,645달러 선 올라왔을 때 그 선에서 반등이 혹시 나온다면 매도 쪽으로 한번 또 대응을 해보시는 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장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선물은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수님, 현재 원달러 환율이 정말 1,460원대 위로 올라갔고요. 전체적인 불확실성도 좀 커진 모습인데 오늘 우리 시장 하락을 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원달러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지금 환율 차트 잠깐 띄워놨으니까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10월 달에 그죠? 10월 달에 인캐리하고 뭐 등등 나오면서 우리가 그때 환율 얘기를 잠깐 했을 거예요. 네. 1,300원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1,300원 깨고 내려간다 이런 얘기할 때 1,300원은 지킨다 쪽으로 제가 이제 한번 해드렸었는데 1,300원 지키면서 어느덧 1,466원. 어떤 분들한테는 뭐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정부, 우리 대한민국 국가, 그다음에 뭐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내일이 이제 이 환율 부분이 키가 될 텐데요. 실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500원을 가느냐 여분. 네네. 지금 현재 가봐야 이제 35원인데요, 그죠? 예. 35원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한번 우리도 국내 장 자체도 한 번의 반등 기회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는 있어요. 네. 있는데 우리가 큰 그림상에 보시면은 이제 계속 고점과 저점에서 우리가 계속 대응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파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서 고점 매도 쳐서 그냥 종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방송을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키는 외인들이 어떤 이제 포지션을 취하느냐가 키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은 코스피는 조금 이제 뭐 삼성전자 이런 부분에서 일부는 팔았지만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난번에도 이제 이 현물보다는 선물 부분 쪽이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오늘 또 외인들이 좀 선물 쪽으로 좀 안 좋은 그림을 만들었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외인들의 선물 부분이 좀 걷어질 거냐? 이 부분이 내일장의 키인데 내일장도 일단은 반등하면은 좀 매도 쪽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찍었던 이제 뭐 314대는 아니더라도 317.40 정도까지는 한번 빠져줘서 그 자리가 한번 지지되는가 이렇게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330포인트를 네. 이탈하면 317, 뭐 14선까지 네.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거기서 반등 나온 거죠. 314에서 네. 반등 나와서 이제 오늘 이제 고점 찍고 좀 조정받고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추세가 빠지면서 고점도 높여가는 그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흐름이 안 나왔을 때는 좀 더 안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 그다음에 월요일장이 있지만 내일장 문제가 이제 배당락이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기관 투자가나 특히 금융 이런 쪽에서 물량이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충격은 좀 오는 장이 내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배당락일이 오늘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보다 더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달러 원 환율이 1,500원 선까지 또 도달을 하는지 그리고 또 저점을 계속해서 또 높여가면서 또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매도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반등보다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선물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또 아까 얘기해 주시던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스터님, 아까 OK 차트 살펴주고 계셨는데 계속해서 이어가 주실까요? 네. 지금 나스닥이 얘기한 자리 맞고 지금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네. 대응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자, 내일 이제 제가 공개 방송하는데 오늘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쭉
얘기하면서 이 스토캐스틱을 갖고 많이 해드린단 말이에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를 놓고 왜 하필이면은 이 스토캐스틱을 택했느냐, 그죠? 이 부분을 갖고 제가 한 15년 이상 실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파생에서 보물 같은 어떤 이는 이게 이제 마법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물 같은 보조제로 스토캐스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갖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부분은 제가 처음 이제 얘기했던 부분에서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가장 좋은 지표. 우리가 주식 같으면은 좀 틀리잖아요, 그죠? 주식은 매도와 매수가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주로 매수를 해석하는 부분이지만 파생은 매수와 매도, 즉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보조가 필요해요. 그 부분에서 제가 많은 걸 테스트해 보니까 스토캐스틱이 가장 좋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은 파생에서 이제 보물 같은 이제 보조제로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죠? 우리가 변동성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매수와 매도라는 타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싼 자리에서 사서 비싸게 팔고 비싼 자리에서 매도 쳐서 싸게 파는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활용하기가 가장 좋은 게 이 스토캐스틱이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써 보니까 그죠? 여기 있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고 위에 있는 게 옵션입니다. 이 부분을 갖고 제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국선하는 부분이고 해선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해보니까 그죠? 우리 가족 한 분이 혼자 매매를 했었어요. 혼자 매매해서 제가 20일 날 좀 일이 있어서 좀 쉰 상태였는데 혼자 매매해서 그죠? 제가 얘기한 그대로 매매를 한 거죠. 이 회원이 한 얘기가 있죠, 그죠? 매매하고 끝나니까 진이 다 빠졌고 손에 땀이 흥건했고, 그죠? 제가 과거에 다 경험했던 거를 이 가족이 경험을 하셨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날 280만 원 정도 혼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어요. 내 무기가 만들어지면은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무기 중에서 제가 우리 해선시대 시청자분하고 우리 필승 가족분들한테 스토캐스틱에 대한 보물 같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요 국선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해선 부분에서도 한번 제가 타점 잡는 거를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요 부분도 좀 한번 봐드릴게요. 한 3개월 되시는 분인데 그죠? 몇 천만 원 깨먹고 혼자 이렇게 하시다가 매매를 하셔갖고 그죠? 녹화 방송을 새벽 3시까지 녹화 방송을 10번 이상 10개를 보고 계속 지금 공부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매일 수익 나오시는 걸 저한테 자랑을 해주고 계세요. 공부만 하시면은 그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12월 23일 날 항생 갖고 제가 매매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죠. 시가 저가라는 부분은 국선이든 해선이든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스토캐스틱 그죠? 마법 같은 보조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내일 공개 방송하니까 오셔서 들어보시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해선시대 시간이 좀 여유 있으면은 좋겠지만 실제 이제 실시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모든 걸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내일 스토캐스틱 갖고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들어가는 수치라든가 그다음에 매매 포인트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담으시면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그죠? 이 하나만 갖고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자, 2024년 그죠? 제가 우리 해선시대 시청자분하고 함께 했습니다. 2024년 저로 인해서 단 한 분이라도 그죠? 좋은 기회가 발생하면서 만들어졌기를 바라고요. 2025년도에는 제 필승 마스터가 좀 더 우리 가족분들 시청자분하고 함께하면서 더 좋은 공부 자료, 그다음에 매매 팁 이렇게 해서 갈 테니까 우리가 굳이 그죠? 미국 장 안 가더라도 대한민국 장 안에서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로 충분하게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5년에도 제 필승 마스터가 우리 시청자분하고 가족분들 주머니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굳이 해외 선물 또 해외 주식을 안 하시더라도 또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앞서서 또 수익을 내는데 아주 중요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매매 지표 또 보조 지표인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기법을 내 매매보다 더 적용을 해서 수익이 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께 그 노하우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을 짚어주셨는데요. 15분 봉상 헤드앤숄더 구조가 출현을 했으니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눌림 시 매수 전략이 유리하다고 보셨습니다. 크루드오일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실종된 상태인데 변동성에 따라서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니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1분 봉상 쌍바닥이 출현을 했고 오늘 저가인 2,638달러 부근에서 양봉이 나오면 매수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만약 공격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2,645달러 도달 시에 매도 전략도 주셨습니다.